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약 2분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촌철님들이 또 촉이 보통 촉이 아니시죠? 이효심님이 장원이 지각인가? 바로 댓글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M장? 드릴 말씀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이, 2분 정도면 양호하죠. 아유, 아닙니다. 생방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숨 고르시고 네네네. 제가 혼자 떨 테니까 숨 고르셔도 제가 혼자 떨 텐데 네. 투머치님이 그 달아주신 댓글로 혼자 떨겠습니다. 네. 청기누설에 오윤혜 씨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 오늘은 좀 세네요, 이 말이. 왜 하필 오늘 이런 말을 올려주시는지. 그러니까 그럼 되겠네요. 어떻게 3시 하면 되겠네요. 오윤혜 씨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오윤혜 씨 이길 자신 있어? 뭐 어떤 면으로 이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썰로. 썰로? 썰로는 제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분의 뭐라 그럴까 이 정신적 맑음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맑음의 뜻은? 맑음은 뭐랄까 전문가적 이런 소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직관 뭔가 그냥 뭐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이 직관력, 통찰력 같은 거는 그분이 대단하거든요. 오. 근데 또 저만의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못 불러. 제가 무서워서 못 불러.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뭐 M장만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말도 굉장히 뼈가 아프네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 알겠습니다. 촌철살인의 정말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저는 M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저리 떠들면 그걸 딱 한 단어로 그냥 탁 끝맺음 해주는 그 탁월한 센스.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각해가지고 혼날까봐 일부러 더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몰랑님이 하신 지각하시면 지각비 받으라는 이야기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할 얘기는 이미 시작된 미래. 네. 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 봅시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재밌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당의 이야기니까 게다가 이제 그 당원 투표 100%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남의 집 불구경입니다. 그 남의 집 불구경이 주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네. 첫째, 하늘을 찌른다. 무엇이?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당권을 넘어서 공천에까지가 닿아 있다. 네. 이게 1번. 2번, 꼴을 못 본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네, 다들 전달되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눈치를 안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코미디와 호러 이 두 장르를 넘나들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불을 안 가립니다. 네. 이게 이른바 민낯 3종 세트인데요. 그래서 초래된 상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수라장이다. 라는 건데 네. 이 아수라장이 지금 아이러니를 불러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내에 존재감이 없던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을 거의 비약적으로 키워줬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이준석 전 대표를 되살려내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약과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데서 이쯤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냐.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저러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일단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전당대회 결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보더라도 원조 반윤인 이준석과 어쩌다 반윤이 된 안철수 의원의 이중 단지에 봉착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김기현 체제는. 네. 원반 이준석, 어반 안철수. 그렇죠. 네. 이중 단지에 봉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목표는 동일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목표는 뭐냐? 그러면 원반 이준석과 어반 안철수의 존재감을 지운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목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야 당내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되니까. 네. 그런데 지우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철수를 지우는 방법. 자, 안철수를 지우는 방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인된 좀 세 가지를 먼저 짚어야 되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를 치기 위한 공격거리가 마땅치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종북 아니냐, 이 이야기가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얘기 보면 저건 정말 코미디라고 본 게 네. 아니 그러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한 사람은 누군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건 코미디도 네. 저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요. 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사실 그 대선 그 같이 함께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오히려 후보 단일화하면서 서로 손 맞잡고 인수위원장까지 시켜놓고 네. 이제 와서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속은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후보 단일화했으면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얼마나 공격거리가 없으면 그것까지 꺼내 들으냐. 네. 이 점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고 1번. 네. 2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세력이 변변치 않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치로는 여론조사의 수치로는 확정이 됐지만 네.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 안철수 의원은 누르면 눌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세게 네. 윤핵관 쓰면 당신은 적이야. 네. 그리고 윤한연대 당신이 동급이야. 이렇게 세게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인터뷰에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한 발 물러섰죠. 그렇죠. 잠시 활동도 중단했었습니다. 하루. 네. 하루.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안철수를 지우는 방법, 네. 안철수를 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격리예요. 격리 조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안철수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정치, 더 나아가서 세력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고 그냥 구석으로 몰아서 일개 평의원으로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돌출 발언, 돌출 행보를 하게 되면 다시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 얘기했더만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다. 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입 닫아라 그 얘기잖아요. 입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입만 입에다가 마스크만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격리된다는 겁니다. 네. 안철수의 대처법은 이러면 돼요. 근데 이준석 대처법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자, 이준석과 관련해서도 역시 세 가지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첫째, 이준석에게 격리 또는 자숙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바가 못 된다. 네. 분명히 확인됐죠. 그렇죠. 네. 누르면 누를수록 좀 반발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안철수 대하듯 해봤자 씨알이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1번. 2번. 일정하게 자기 세력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후보들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대표는. 3번. 공격용 실탄이 여기에는 장전돼 있다. 네. 요 세 가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방법은 격리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박살입니다. 네. 박살을 내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뭘 쥐고 있습니까? 무고죄 혐의를 쥐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이걸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이게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그들의 감감무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환해서 뭐 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왜 쥐고만 있을까?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기소하기 전에 쥐고 있을 때 검찰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버리면 기소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뭐냐면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상대를 옥죄할 것이냐,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조정의 여지는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기소를 네. 한다면. 네. 근데
기소를 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이 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나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말 틀린 거 하는 게 찌르는 칼보다 겨누는 칼이 더 무섭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섭다. 더 정확히는 반쯤 나와 있을 때 제일 무섭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 카드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박살인 거죠. 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기현 체제를 보위를 하고 네. 수직적 어떤 그 지휘 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돼요. 판정리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응? 보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 체제를 용인을 하고 네. 거기서 공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까? 그럴 거였다면 안철수 의원을 지금 대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거라면 이런 사다를 왜 만들었겠어요? 네. 거기서 갈아타지. 김기현에서 안철수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카드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안철수 체제가 되면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탈당 카드가 나오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두 가지 리스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크지가 않은 건데 네. 당의 자산을 송두리째 안철수 의원에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권발 교란 요인 이게 지금까지는 변수예요. 네. 여권발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교란 요인이라는 건 공천에 반발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건데 이걸 어떻게 제압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탈당을 하면 분당이 되어버리니까 여권발 교란 요인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려요. 상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중전선이 형성이 돼요. 총선에서. 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탈당 카드라고는 그렇게 현실적인 카드 같지가 않아요. 네. 심평 변호사가 그 발언을 했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당원 여러분들께서 조심해달라. 바로 신경 써달라. 압박용이었던 압박용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죠, 파괴. 파괴. 그런데 파괴의 방법은 전혀 창의성이 발휘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시전된 바가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힘을 빼버린다.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해버리면 대표 체제가 자동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 그 징계 국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홍준표 대표 체제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익숙한 카드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거 다시 꺼내들면 되는 거예요. 꺼내들면 되는 거고 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타이밍인 거죠. 오히려 타이밍인 건데 그러면 일찌감치 무너뜨리고 다시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 뽑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비현실적인 카드일 수 그렇죠. 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버리고 비대위 위원장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거지. 네. 다시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 만들어놓고 비대위로 어떤 공천관리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네. 안철수 대표가 되는 경우는 오히려 방법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네. 어떻게 정리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쫙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네. 자, 종합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 한번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의 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당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노골적이냐 은근하게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통령실 직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여기까지 지금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낙장불입 네.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는 꼭지점이 아니라 한복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내부 총질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는 거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충 이미 나와버렸어요. 네. 어제 2개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2.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RN서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35.7%로 전주 대비 3.4%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노골적으로 개입한 평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결국은 뭡니까? 자기 무덤 파고 있다. 자기 무덤 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장불입 상태로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니까 네.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발을 뺄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다 뭐를 그냥 설치해 놓고 말 그대로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의도 출장소식으로 네. 운영되는 상황으로 오히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것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결국은 직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정 한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의 국민적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건 사실 누가 봐도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이 친윤의 핵심 주자가 지지율이 잘 나왔다라면 지금처럼 이런 잡음은 없었을까요? 지지율 하락이나? 그때는 뒤로 빠져서 저는 당무 개입 안 하고요. 당원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시작부터 좀 모순이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당대표를 자신의 말을 좀 잘 듣고 자기가 좀 이렇게 자주지하기 편한 사람으로 고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인기가 있거나 새가 큰 사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태생적으로 사실 김기현 후보를 자신의 이 친윤 후보로 낙점한 순간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한 권력이 아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정말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해서 얘기하면 국민적 지지세가 높은 거예요. 네. 높은 거기 때문에 그 국민적 어떤 확고한 지지세가 이른바 방어막이 되고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도전도 다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기 자신감이 있었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죠. 해봤자 네네. 너는 내 손바닥 위야.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포용력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없다 보니까 뭐냐면 정치적 도전이 나한테 타격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네. 방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수렁인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지점을 예측을 못했을까? 자기 지지율이 낮아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방벽을 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거죠. 네.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무덤 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무덤을 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과연 당대표로 선출이 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레임덕 일찍 시작될 수도 있다. 레임덕으로 일찍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안철수 체제를 레임덕으로 바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식시켜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되면 직할, 네. 안철수 대표 체제가 되면 붕괴. 네. 이 시나리오 가는 거고 직할이든 붕괴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것이니까 네. 지금 전당대회 국면부터 전당대회 이후까지 모든 것들의 주연은 대통령실의 용산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오늘- 총철님들이 남겨주신 의견도 좀 몇 개만 전달해도 될까요? 네. 자, 우리 토모님 전 더마카님이 좋아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오. 아까 여러 사람 이 오윤혜 씨 오윤혜 얘기한- 씨 얘기 나오고 하니까 더마카님이 좋다고 또 이렇게 본인의 애정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더마카님도 좋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EJ 같은데? 응? EJ 같은데? 아 다른 또 그렇죠. 적을 데리고 와서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싱거운 더블 에스프레소님 나랑 다르면 듣지도 않는 배타적 태도가 문제. 네. 자 임금리기의 캔디님 두렵고 어두운 미래. 네. 라고만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청기노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임장은 짤짤이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